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신만 금융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벌써 5월도 20일이 지났는데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거의 뭐 완전히 다 아침이에요. 현재 6시를 살짝 넘은 시간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바로 어디론가를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인제, 강원도 인제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 저녁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기죠, 그 부채한도 협상이 잘 진행이 되다가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같았으면 이런 정도면 상당히 크게 흔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부채한도 협상의 충격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받는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P 500이 0.14% 빠졌으니까 뭐 최근에 오른 거를 감안해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우존스는 0.33%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24%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라서 시작했다가 계속 줄줄이 하향했다라는 점이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기술주들 어제 많이 올랐는데, 자,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 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밀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0.6% 떨어지며 마감을 했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빅테크들이 모두 조금씩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89% 올랐고요. 인텔 0.84%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약 1%에서 2%대, 그리고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장비주들도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다시 월요일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우리는 백악관의 움직임을 얻어야 하고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일시 중단한 상태고, 어제는 정말 길이 보이는 위치까지 왔다고 느꼈는데 오늘 그러면서 그 오늘 협상을 중단한 것은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렉 그레이브 하원 의원도 생산적이지 않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만날 거냐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븐 리세티 백악관 선임 고문은 다음 회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뭐 경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주말 정도에 쉬는 거는 뭐 공무원들이니까 이분들 뭐 쉴 수 있죠. 다음 주에 빨리 속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롬 파월이 벤 버냉키 의장하고 대담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신용 여건이 영향을 받고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무엇이? 이번 뱅크런 사태와 은행의 문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연준 인사들이 했던 발언은 뭐냐면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모든 지표들이 꺾이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어. 금리 못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 끝이 아니야. 라는 톤으로 계속 얘기했는데요. 은행 얘기를 하면서는 그 은행 얘기가 어쨌든 신용 여건을 압박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건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파월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볼 거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뭐 은행 여건이 이렇게 긴축적인 상황들이 오면 대출에 조금 까다롭게 바뀌어진다면,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요거는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 뒷면을 보면 그럼 은행이 뭐 특별하게 대출을 많이 쪼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 금리 전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금리 전망이겠죠. 연준의 꾸준한 금리 전망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사이의 격차.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채권은 금리가 올해 안에 두세 번 이상 내려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격차가 왜 생겼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차는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준을 계속 추적했죠. 연준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일단 고용이 너무 뜨겁고, 그다음에 구직자 대비 그 직장 수가 1.6명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고용이 타이트할 것이며,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도 뭐 나쁘지 않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아직 식지 않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자산의 보유, 그 다음에 자금의 보유도 꽤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돈을 막 쓰면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연준과 이 높은 금리와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해서 경기는 침체가 될 거라고 보는 시장의 생각이 지금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의 금리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는 거고, 연준은 아니야,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과열이야 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나온 것 중에 특별한 그 지표들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 지표가 원래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지표 나온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1번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3.2에서 이번에 3.5%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1번이요. 근원 소비자는 3.1에서 3.4로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꺾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최고 미국 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관심 있는 영역은 바로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오늘 원화 환율 추가 강세였습니다. 근데 어제처럼 원화만의 강세라기보다도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달러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103.54에서 103.19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떨어졌고, 그 외에 모든 통화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로 달러가 1.077에서 1.080으로 올랐고요. 달러 N은 138.7에서 137.9로 꽤 큰 폭으로 강세를 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위안은 7.051에서 7.007로 이것도 큰 폭의 강세. 어제 우리 중국 마감에서 위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로 갔고요. 원은요. 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자리를 지켰고 1333원에서 1325원으로 이것도 적지 않은 꽤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부채한도 협상이 흔들리게 되자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랐는데 장기물과 단기물의 오름폭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금리가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히려 이제 5년물, 2년물, 10년물 이쪽 조금 약간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쪽에서 금리가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채한도 협상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원자재 가격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고, 원유 가격은 확실하게 떨어졌고요. 금값은 뭐 소폭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조금 올라서 27,0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도 조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한계령 필레 약수길 올라가는 그 코스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토탈 204km인가 8km 정도 되고, 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전거의 난이도는 표고가 어떻게 되느냐, 산이 얼마나 많으냐인데, 뭐 한계령 이런데 구룡령 이런 거를 앞뒤로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넘으니까 꽤 힘들죠. 예전에는 한 9시간 반 정도에 탔는데 이번에는 몸이 그때와 같지 않으니까 10시간 안에 타는 게 목표인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혼자만의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